자, 논쟁의 이슈들을 이 시간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해볼 텐데 연예계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연예계 대표 짠순이 또 자수성가의 대명사로 알려진 전원주 씨가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카페 이용과 관련해서 절약법 하나를 소개했다가 대중들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분량을 한번 직접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라떼 하나 사가지고 저랑 나눠 드실 거죠? 하나만 시켰나? 남편하고 저하고 어머니랑 셋이 있는데 꼭 음료를 하나만 시키세요. 요즘에는 거의 카페가 1인 1잔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3명이서 하나 너무 심하다. 2잔만 시키자. 그래서 막 그럼 어머니 하나만 시켜. 제가 컵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다 먹을게, 어머니 여기다. 이건 어디서 났어? 혹시 어머니가 또 마시게 되면 또 어머니 한 잔이잖아요. 자, 바로 이 이야기부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 3명이 가도 음료는 한 잔만 시킨다. 종이컵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에서도 이제 이런 행동은 민폐다라고 공론화가 된 지 오래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연예인이 지금 본인 유튜브 채널에 공개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많은 누리꾼들의 좀 실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또 영상에서 보신 대로 이 며느리와 함께 가발을 맞추러 남대문 시장에 방문하기 전에 들른 카페에서의 모습입니다. 남편이랑 와도 이렇게 셋이서 있어도 전원주 씨 어머니는 늘 커피 한 잔만 시킨다. 종이컵 꺼내서 어머니의 절약 정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컵을 알아서 이렇게 꺼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장면이 갑론을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인 1잔이 어떻게 보면 카페 입장료처럼 쓰일 수도 있는 건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영업 방해로 볼 수 있는 것까지 아니냐. 돈 없는 것도 아닌데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다니 라면서 비판적인 시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 커뮤니티 이런 것도 밤새 지금 성토글로 가득 찼습니다. 실제로 뭐 영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허탈하고 분노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심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도 아니고 성인이 이제 어떤 카페를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사람이 한 잔은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어차피 많이 안 먹고 다 남기거나 버려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예전부터 카페에서 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충전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언급이 되는 와서 여러 명이서 한 잔만 시키는 딱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씩 그러는 상황을 이해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실상이라든지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공인이고 또 이것이 방송이 되는 이 개인 채널에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이 소재 자체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신중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꾸준한 재테크 또 근검 절약으로 연예계 대표 자수성가의 아이콘 또 짠순이의 아이콘으로 또 알려져 있는 전원주 씨인데 그 배경에 이런 행태가 있었던 거냐 이것까지 절약으로 볼 수 있는가 박진아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대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서 지금 전원주 씨 측이 오늘 아침이었죠. 사과문을 게재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커피 논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자린고비다 이런 소리가 나오자 전원주 씨 측은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일단 조용히 촬영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커피 영업 방해라든지 이런 점은 없었다. 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스태프들은 커피를 다 사서 먹고 있었다. 많은 양의 커피를 전원주 씨께서 드시지 못하는 탓에 이렇게 같이 며느리와 나눠 먹게 되는 장면을 찍은 것뿐이다. 상당 부분 편집이 되어 있음을 기억해 달라라고 제작진 측에서 일렀습니다. 근검 절약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은 뭐 없겠죠. 다만 어떤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출하고 편집하는 입장에서도 좀 세심한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성매매 합법화 주장입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매매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는 불법인데 누가 어떤 취지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가수 김동완 씨가 본인의 SNS에 갑자기 이 유흥가를 없애려다가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라면서 이 성매매에 대해서 마치 이제 합법화돼야 된다라는 입장의 취지의 이제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성매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 글이 올라오자 많은 사람들이 좀 양쪽으로 나뉘어서 비판하는 측 그리고 뭐 찬성하는 측 의견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예전부터 사실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고
없고 성매매를 했다 아니면 알선을 했다라고 해서 처벌받는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좀 논란을 짚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고 헌법재판소가 이 성매매 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이제 헌법 소원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를 막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공익적 이익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이미 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때늦은 논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인데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과거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수를 또 공개적으로 옹호한 바 있었던 김동완 씨였기에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지난 19일에는 익명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인의 견해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혐오 문화는 익명이 키워낸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서로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확성기가 바로 익명 아니겠냐라면서 자신만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김동완 씨의 이런 소신 발언은 누군가에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하겠지만 또 누군가에겐 불편하게 들릴 뾰족한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란 직후에 이제 배우 윤여정 씨의 발언을 좀 소개하면서 이게 누구랑 만나도 고급이랑 노세요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지금 이 말과 맥락이 맞아떨어지는 얘기인지는 뭐 본인만 압니다. 다만 이것도 일종의 선민의식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완 씨의 주장이 이겁니다. 이제 도덕성만 내세워서 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은데 해묵은 성매매 합법화 논쟁 수면 위로 다시금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머사니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